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심대평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이번 병영문화혁신을 계기로 사회 전체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TV와 국방일보의 합동 인터뷰 오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심대평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병영 내 구타나 가혹행위가 존재하는 원인이 군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 내부의 열악한 환경이나 역량이 부족한 초급 간부 또는 지휘 계통의 문제도 있지만 개개인의 인성의 문제를 꼭 짚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모두 그 나름대로 습관화된 문제가 군이라고 하는 통제 조직에 들어와서 갑자기 변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걸 군 기강 확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서 폭력을 쓴다든지 가혹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강이 확립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군 내에서는 바꿔줘야 되고 사회에서는 가정이나 그 학교나 사회 전체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각 가정에서부터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인성을 함양해야 하고 사회의 전 교육 과정에도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성교육의 문제는 비단 국방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국회 등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국회가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주는 그런 노력이 함께 기울여져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국회 내에 군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문제 중에 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꿔야 될 사안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국회가 해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병영문화혁신에만 너무 집중이 돼서 군 기강이나 전투력 유지 같은 부분에는 관심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의 후진적인 방법으로 기강을 잡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우회를 길러서 이를 선진강군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명하복과 그다음에 폭력으로라도 이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서로 협력하고 함께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대화하고 또 서로 이 전우회를 기르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 우리 위원회가 반드시 합리적인 안을 내겠습니다. 심대평 공동위원장은 끝으로 국민 모두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이라는 생각으로 위원회를 격려해달라고 당부하며 위원회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이 입대 동기끼리 분대나 소대를 만들어 근무해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의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요한 총장은 26일 의정부 306 보충대에서 입영 장병 부모들과 만나 현재 2개 대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입대 동기 분소대 편성 제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생활관에서만 동기끼리 생활하고 다시 일과 시간에는 상하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무 생활과 군 생활 모두 동기들끼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이날 김요한 참모총장이 설명한 입대 동기 분소대 편성 제도에 대해 향후 몇 개 부대를 추가로 시험한 후 장단점을 심층 검토해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3군 군사법원이 오는 29일 10시로 예정돼 있던 윤일병 사망 사건 5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군 군사법원은 윤일병 사망 사건의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이 육군 3군 사령부가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재판을 국방부로 이관해달라는 취지의 관할 이전 신청서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26일 제출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군사법원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칙 7조에는 관할 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기일은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다시 지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부산과 울산에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육군 53사단과 39사단 병력을 집중 투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부산과 울산 지역엔 시간당 최고 13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만 100여 동의 각종 공장 창고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장군에선 주택과 농경지, 산업단지가 물에 잠기고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막 뻘이 안으로 들어가지고 완전히 엉망돼 버렸습니다. 예. 이거 뭐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물이 묻어가지고. 군에서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한 인력과 장비 등을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군 53사단은 해안경계작전 등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병력과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부산시 기장군과 금정구, 북구, 울산시 울주군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장병 1000여 명이 투입돼 피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보태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병들은 침수된 주택과 상가 내부의 흙을 쓸어내고 가재도구 등을 물로 씻어내며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빨리 복구해서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서 모두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선 이번 폭우 피해와 관련해 지난 25일부터 53사단과 39사단 병력 2,500여 명을 투입했으며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국가보훈처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가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위촉했습니다. 제대군인들에게 성공적인 제2의 삶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법률과 세무, 회계, 특허, 부동산, 디자인, 귀농 귀촌, 서비스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국가보훈처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 자문위원단으로 위촉됐습니다. 제대 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위촉된 7기 자문위원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격과 경력을 골고루 갖춘 현직 전문가들입니다. 제대 군인 자문위원은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선발된 민간 전문 인력으로 지난 2006년 1기를 위촉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단은 앞으로 취업과 창업을 한 뒤 상담이 필요한 제대 군인들에게 무료로 자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의 멘토로서 각종 칼럼과 제도, 법률에 관한 정보를 올리고 특강을 통해 제대군인들에게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육군 35사단이 선진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행복한 병영 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해 감사 나눔 운동 토의를 했습니다. 감사 나눔 운동은 감사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올바른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육군은 지난 2012년 7개 대대급 부대를 선정해 감사 나눔 운동을 시범적으로 펼치며 현재 전 부대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군 35사단에서 주관한 이번 토의에는 사단장을 비롯해 익산시장과 상담사, 장병 부모들이 참석해 감사 나눔 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행복한 군인이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난다는 모토 아래 병영 내 감사 나눔 운동을 적극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7월 개최한 대학생 UCC 공모전 727을 알려라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모두 6편이 선정됐습니다. 심혜슬아사의 보도입니다. UCC 공모전 727을 알려라는 6.25 전쟁 정전협정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젊은 세대에게 정전협정의 의미를 알린다는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23개 대학교 17팀이 응모한 UCC 17편에 대해 1차 심사를 통해 상위 10편을 선정했으며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네티즌 투표를 통해 최우수 1편, 우수 3편, 장려 3편 등 모두 6편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이 평소 접하지 못했던 727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며 네티즌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젊은 층에게 727의 의미를 확산하고 공유하는 홍보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냥 공모전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사해보다가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727
보게 되었는데 727이 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공모전 하게 되면서 저희의 자유가 이렇게 유엔군들의 희생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저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대학생 UCC 공모전을 더욱 확대해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보람의 꿈. 달리기는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죠. 때문에 신체 모든 기관을 강화시켜 어느 훈련보다도 체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전우와 함께 뛰면 그 효과는 배가 되는데요.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준 훈련병들 함께 만나보시죠. 아침 점호 시간. 무릎 돌리기. 하나, 둘, 셋. 훈련병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총을 휴대하고 뛰는 2차 전투 띵걸음을 하는 날입니다. 신병 제2훈련대대 총원 953명 전투 띵걸음 준비 끝. 중대장은 여러분들이 1일 띵걸음으로 체력을 많이 증진시켜 놓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전원 무사히 들어오리라 생각한다. 2차 전투 띵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전투복에 방탄복, 소총까지. 맨몸으로 그냥 뛰어도 힘든 3km 띵걸음을 공군 훈련병들은 단독 군장으로 뜁니다. 그동안 열심히 단련한 강한 체력과 훈련의 성과로 훈련병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워터 터널을 통과하자 시원한 물줄기가 훈련병들의 열기를 씻어냅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고 소총의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체력의 한계점에 다다랐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화이팅! 공군 742기 훈련병의 명예를 걸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봅니다. 드디어 훈련병들이 전우들과 함께 단독군장 2차 전투 띵걸음을 완주했습니다. 신병 제2훈련대대 전투 띵걸음 끝! 연병장은 포기를 모르는 훈련병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훈육관님들과 함께 뛰니까 힘든 것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 뛰어주셨는데 그 등을 보고 뛰니까 전혀 다른 생각 없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부 다 같이 전우랑 함께 뛰어서 행복합니다. 승리는 제2의 생명이기 때문에 전혀 무겁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훈련은 방독면을 착용한 채 하는 사격입니다. 공군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방독면 사격은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사생방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재빨리 자신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독면을 착용한다. 맞나? 네. 방독면 착용하고도 저하고 교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지? 네. 교전이 일어났을 때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와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격을 하게 되면 느낌이 많이 틀리다. 그렇지? 네.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험 상승을 시키면 나겠냐? 네. 이용해라. 훈련병들이 방독면을 착용합니다. 안경을 착용하는 훈련병의 방독면에는 신체 검사 때 제작했던 방독면 렌즈가 장착됐습니다. 원래 안경을 쓰고 있는데 방독면을 써도 잘 보입니다. 도수가 잘 맞아서 앞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장도 잠시. 사격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훈련병들의 눈빛이 빛납니다.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서 쏘는 훈련병들에게서 어느덧 사회의 틀을 벗은 당당한 군인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렇게 넓게. 하지만 처음 해보는 방독면 사격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쏠 때는 이제 약간 총기를 약간 기울여서 방독면에 대고 쏘되 약간 힘을 줘서 총기를 제대로 고정시키고 호흡 유지 잘 하면서 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방독면 사격을 끝으로 훈련병들의 사격 훈련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대한항 훈련병. 예, 대한항 훈련병. 수료 성적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격 성적을 훈련병들이 직접 확인합니다. 배점 기준표상 27점, 5점, 32점.
총점 32점입니다. 저희 공군에서는 사격 점수가 기본군사훈련단 점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격 점수가 안 좋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자대 배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명 확인하고 있습니다. 총기 분해부터 0점, 기록, 야간, 방독면 사격까지 수많은 사격 훈련으로 소총과 하나가 된 공군 742기 훈련병들. 다만 문제점이 있었다. 적이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비행단을 반드시 사수할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어떤 훈련이 우리 훈련병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정부기관에서 수집된 해외 방산 시장 정보를 방산업체에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9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방산 관련 정보는 업체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워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가별 국방 현황과 획득 제도, 해외 방산 시장 동향 등입니다. 국방시설본부 경기 남부시설단에서 건축공사 담당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모집합니다. 경기부천과 김포에서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25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건축 관련 전공자는 우대합니다. 서류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군사연구소가 육군 유일의 군사 분야 전문 학술지인 군사연구에 게재될 원고를 공모합니다. 주제는 군과 일반 역사, 전쟁사, 참전 수기 등이며 10월 10일 마감합니다. 군사연구지에 논문이 게재되면 개인 연구 업적에 공식 인정됩니다. 공군 군수사령부 항공기술연구소가 9월 18일 오전 10시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제23회 국제항공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항공기술연구소는 공군 항공기의 기체와 엔진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이번 심포지엄은 항공기 운영 유지 기술과 미래 항공기술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립니다. 참가 등록은 9월 12일까지 항공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최근 모 대기업 회장의 딸이 해군 장교로 지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지도층과 그 자제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군 면제 비율로 인해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나라의 간성이 되는 길을 스스로 택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보여준 그녀의 도전이 아름답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